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피로에 젖은 얼굴, 소화가 안 돼 부은 배, 손주들과 놀 기운조차 없는 몸, 저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의 길을 걸어온 박민준 박사입니다. 여든한 새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한 노년의 비결을 나누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가 매일 마시는 막걸리가 노화를 늦추고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술이 건강에 좋다니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막걸리 한 잔의 힘을 믿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노년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피부는 칙칙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 여기고 포기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제 어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는 94세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사셨죠. 그 비결은 매일 저녁 즐기시던 생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승호야,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어요. 제 환자 중 78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손주들이 찾아와도 함께 놀아줄 기운이 없어 늘 미안해 하셨죠. 박사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눈물을 보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생막걸리를 권해봤습니다. 하루 200ml 저녁 식사 후에 마셔보시라고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사님,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하네요. 그 변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막걸리가 왜 노년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지. 둘째,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마셔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셋째, 막걸리로 피부까지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걸 집에서 비싼 약이나 치료 없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단 몇 분만 집중하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젊음을 되찾는 비법을 얻으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술을 마시며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친구들과의 웃음,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작은 위로?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젊었을 때 저는 소주를 사랑했어요.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동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낙이었죠. 환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소주잔이 빠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방간 진단, 쌓여가는 묵직한 통증, 끝없는 피로감,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해. 건강을 해치는 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술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 결심의 시작은 뜻밖에도 제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94세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사셨어요. 어머니의 하루에서 빠지지 않는 작은 의식이 있었죠. 바로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드시는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막걸리 병을 흔들며 잔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궁금했어요. 왜 꼭 막걸리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승호야,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야. 발효된 쌀술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도 편하게 해준단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습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간 건강을 잃어가던 저에게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건강 비결이 막걸리에 있는 걸까? 그 순간부터 저는 막걸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생막걸리는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가 가득한 자연의 선물이었어요. 이 성분들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는 걸 알게 됐죠. 제 환자 중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소주를 즐기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할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소주는 이제 그만 드시고 생막걸리를 하루 200ml씩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약이네요. 요즘 기운도 나고 속도 편하네요. 그 미소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소주를 끊고 생막걸리로 바꾼 뒤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환자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삶이 증명하듯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동반자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막걸리가 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막걸리를 선택하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막걸리 병 밑에 가라앉은 하얀 찌꺼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막걸리의 진짜 힘과 막걸리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닌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막걸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골집 마루에서 잔을 따라주던 기억, 아니면 친구들과 파전을 앞에 두고 웃으며 마시던 그 맛. 저에게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아준 소중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모든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술이 몸에 좋다니 그게 가능해라고 놀라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오늘은 막걸리의 진실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특히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의 차이를 알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 비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 환자 중 83 이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셨죠.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뭘 먹어야 속이 편해질까요? 저는 여쭤보았어요. 혹시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술이요.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나요? 할머니는 마트에서 쉽게 사던 살균 막걸리를 가끔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죠. 살균 막걸리는 안 됩니다. 생막걸리로 바꿔보세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밝은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박사님, 배가 편해졌어요.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그 비결 바로 생막걸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열 처리를 거칩니다. 편리하죠. 마트에서 몇 달이고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 그러니까 유산균과 효소가 모두 죽어버려요. 결국 그냥 달콤한 음료수나 다름없죠. 반면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가 가득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는 자연의 약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의 유산균은 일반 유산균 음료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해요. 제 어머니도 94세까지 건강하셨던 비결이 바로 이 생막걸리에 있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술이 몸을 살린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막걸리를 고를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생막걸리라는 표시가 있는지,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고 장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저는 73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막걸리나 사서 드셨다가 효과를 못 보셨어요. 박민준,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시길래 라벨을 확인해 보라고 했죠. 알고 보니 인공 감미료가 듬뿍 들어간 살균 막걸리였어요. 생막걸리로 바꾼 뒤 할아버지는 한 달 만에 소화가 좋아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민준, 이게 진짜 약이네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여러분, 오늘 마트에 가시면 막걸리 코너에서 잠깐 멈춰보세요. 라벨을 보고 생막걸리를 골라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장, 건강, 소화,
그리고 활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막걸리에도 숨겨진 보물이 하나 더 있죠. 혹시 병 밑에 가라앉은 하얀 찌꺼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건강의 핵심 찌개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찌개미의 놀라운 힘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막걸리 병을 들고 잔에 따르다 보면 병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그 무언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탁하고 묵직한, 마치 쌀가루처럼 보이는 그걸 우리는 찌개미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찌개미를 걸러내거나 버리시죠. 이거 먹어도 되나? 하며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오늘 단언컨대 찌개미를 버리는 건 약의 심장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하얀 침전물은 생막걸리의 진짜 보물, 유산균과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한 부분입니다. 찌개미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되시면 앞으로 막걸리 병을 흔드는 손길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제 환자 중 72, 새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역이었고 약을 먹어도 속이 편치 않으셨죠.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푸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민준, 배가 자꾸 무겁고 기운도 없어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할머니께 생막걸리를 권하며 한 가지 당부했어요. 할머니, 병 밑에 찌개미를 꼭 챙겨 드세요. 그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할머니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그 하얀 가루 같은 걸요? 그걸 왜 먹어?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이게 진짜 보물이네요. 변비가 싹 사라지고 피부까지 맑아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칭찬했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왜 찌개미가 이렇게 놀라운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찌개미는 생막걸리가 발효되며 쌓인 미생물과 영양소의 결정체예요. 연구에 따르면 찌개미에는 요구르트의 100배에 달하는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유산균은 장 속 유해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죠. 또 찌개미에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피부에도 좋다는 사실 놀라시죠? 유산균과 효소가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를 배출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94세까지 피부가 곱고 건강하셨는데 매일 찌개미까지 챙겨 드신 덕분이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승호야, 찌개미는 막걸리의 영혼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찌개미를 버리시는 게 안타까워요. 탁하게 보여서라거나 맛이 없어 보여서 걸러내시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찌개미는 맛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예요. 마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막걸리 병을 충분히 흔들어 찌개미가 고루 섞이게 한 뒤 잔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억지로 찌개미만 떠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병을 흔들어 자연스럽게 함께 마시면 충분하죠. 제 환자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찌개미를 꺼리셨어요. 박민준, 이거 좀 거슬려요. 하시며 병을 살짝만 흔들어 드셨죠. 하지만 제가 그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설득드린 뒤 제대로 흔들어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준, 소화가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나요? 요즘 아침이 가뿐하네요. 그 변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찌개미가 잘 섞이도록 병을 10초 정도 부드럽게 흔드세요. 너무 세게 흔들면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살살 흔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막걸리는 신선할 때 드셔야 찌개미의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14일 이내인 걸 고르시고 냉장 보관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 건강과 피부를 바꿀 거예요. 오늘 저녁 막걸리 병을 흔들며 찌개미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하얀 보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찌개미의 힘을 알았으니 이제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를 똑똑하게 고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마트에서 막걸리 코너 앞에 서서 병을 고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라벨, 다양한 이름들 사이에서
뭐가 좋은 걸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 의학 경험으로 단언하건대 좋은 막걸리를 고르는 건 약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해요. 잘못된 선택은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의 몸을 되살릴 수 있죠. 생막걸리의 유산균과 효소가 장 건강과 활력을 선사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라벨을 똑똑하게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7세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당뇨와 피로감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어요. 어느 날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제 말을 듣고 마트에서 병을 하나 집어오셨죠. 하지만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민준, 이거 왜 효과가 없어요? 혈당도 그대로고 피로도 똑같아요. 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인공 감미료가 듬뿍 들어간 살균 막걸리였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약을 고를 땐 꼼꼼해야죠. 생막걸리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라벨 확인법을 알려드렸어요. 냉장 보관된 생막걸리, 유통기한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 첨가물이 없는 걸로요. 2달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이거 마시고 기운이 펄펄 나요. 혈당도 안정됐어요. 그 변화는 작은 라벨 확인에서 시작됐죠. 그렇다면 좋은 생막걸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냉장 보관된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하니까 상온에 쌓인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냉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라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막걸리라는 글자가 있는지, 살균이라는 단어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살균 막걸리는 유산균이 죽은 그냥 달달한 음료일 뿐이니까요. 두 번째, 유통기한을 보세요. 생막걸리는 신선할수록 유산균이 활발해요. 유통기한이 14일 이내인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고 장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제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승호야, 순수한 막걸리가 몸의 약이야. 그 말씀대로 첨가물이 없는 생 막걸리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라벨에 전통주나 무감미료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믿을만해요. 또 지역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는 대량 생산품보다 신선하고 순수한 경우가 많죠. 제 환자 74세 이영숙 할머니는 동네 양조장에서 생막걸리를 사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박민준, 이거 마시니까 속이 시원하고 아침이 가뿐하네요. 하시며 손수 양조장 주인과 친해지셨다고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막걸리 병을 들고 라벨을 꼼꼼히 보세요. 그 몇 초의 시간이 장 건강, 소화, 활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생막걸리를 고르는 법을 알았으니 궁금하신 게 하나 더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좋을까? 막걸리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를 제대로 마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한 잔, 그 비법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생막걸리 병을 손에 들고 잔을 준비하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친구들과 왁자지껄 마시던 옛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한 작은 의식을 시작하는 설렘일까요? 이제 좋은 생막걸리를 고르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그걸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약처럼 마셔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장, 건강, 소화, 그리고 활력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 후 한 잔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9세 정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을 설쳐 아침이면 늘 피곤했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죠. 어느 날 병원에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박민준, 잠도 못 자고 속도 불편하니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께 생막걸리를 권하며 당부했어요. 저는 저녁 식사 후에 200ml만 드셔보세요. 약처럼 마셔야 해요.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셨어요. 술을 마셔서 잠이 잘 온다고요? 그게 가능해?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이게 진짜 약보다 낫네요. 소화도 편해지고 아침에 가뿐하네요. 손주들과 저녁 산책을 즐긴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생막걸리는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속이 편안할 때 마시면 유산균과 효소가 장에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고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두 번째, 하루 200에서 400ml, 그러니까 작은 우유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약처럼 마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함이 중요하죠. 세 번째, 병을 충분히 흔들어 찌꺼기까지 함께 드세요. 찌꺼기에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가득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꿀이나 탄산수는 섞지 마세요. 그런 첨가물은 유산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제 어머니도 이 방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94살까지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 200ml를 잔에 따라 천천히 드셨어요. 병을 살살 흔들어 찌꺼기까지 챙기시며 저는 이 한 잔이 내 장을 깨끗이 해준다고 웃으시곤 했죠. 그 습관 덕에 어머니는 소화불량 없이 늘 가벼운 몸으로 사셨어요. 제 환자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소주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생막걸리로 바꾼 뒤 저녁 300ml를 식사 후에 마시기 시작하셨죠. 2달 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준, 요즘 속이 너무 편해서 밥맛이 살아났어요. 손주들 밥 차려주는 게 즐겁네요. 그 변화,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막걸리를 따를 때 잔을 살짝 기울여 거품이 적게 생기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마시기 전에 잔을 손으로 살짝 톡 쳐주면 유산균이 더 활발해진다고 해요. 또 생막걸리는 신선할 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유통기한 내에 드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장 건강을 지키고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생막걸리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았으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으시죠? 이 막걸리가 정말 내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풀어볼게요. 유산균, 효소, 비타민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젊게 만드는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잔을 들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 상상해 보셨나요? 이제 좋은 생막걸리를 고르고 찌꺼기까지 챙겨 마시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그 막걸리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유산균, 효소, 비타민이 가득한 자연의 선물로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키우며 심지어 노화를 늦추기까지 하죠. 술이 이렇게 몸에 좋을 수가 있나 하실 분들, 오늘 과학적으로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막걸리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지 믿게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4살 이영수 할아버지의 예가 떠오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만성 피로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으셨죠. 어느 날 병원에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박민준, 요즘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약만 먹어도 될까요? 저는 약뿐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저녁에 생막걸리 200ml씩 드셔보세요. 약처럼 마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술이 혈압에 좋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석 달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요즘 계단 오르는 게 가뿐하네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왜 생막걸리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생막걸리에는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합니다. 먼저 유산균은 장 건강의 핵심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의 유산균은 요거트의 100배에 달한다고 해요. 이 유산균은 장 속 유해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죠. 소화가 잘 되면 피로도 줄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효소와 젖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젖산은 간 기능을 강화하고 독소를 배출해간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비타민 B와 필수 아미노산은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죠. 놀랍게도 생막걸리는 항노화 효과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유산균과 효소가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이 효능을 몸소 증명하셨어요. 94살까지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드셨어요. 저는 이 한 잔이 내 몸을 젊게 해준다고 웃으시며 늘 찌꺼기까지 챙겨 드셨죠. 어머니는 소화불량이나 피로를 모르고 피부도 곱게 유지하셨어요. 제 환자 78세 김명숙 할머니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김 할머니는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생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준,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요즘 손주들 밥 챙겨주는 게 즐겁네요. 그 변화는 유산균과 효소가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효능은 비싼 약이나 보조제 없이 생막걸리 한 잔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적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셔야 이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잔을 들며 이 유산균과 비타민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장, 간,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으시죠? 생막걸리는 다른 발효 음료와 어떻게 다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막걸리와 콤부차, 캐피어를 비교하며 왜 막걸리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건강 음료 코너에서 화려한 병에 담긴 콤부차나 캐피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몸에 좋다던데 하며 한 번쯤 집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 유행을 놓치지 않고 연구해 봤습니다. 하지만 50년 의학 경험을 돌아보며 확신하게 된 건 우리 생막걸리가 이들 외국 발효 음료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가격은 저렴하고 유산균과 효소,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노년 건강에 더없이 훌륭한 선택이죠. 오늘은 생막걸리와 콤부차, 캐피어를 비교하며 왜 우리 전통 막걸리가 최고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막걸리 한 잔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6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늘 불편해 하셨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콤부차가 좋다고 해서 한동안 비싼 돈을 주고 사 드셨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박사님, 콤부차가 왜 안 되는 걸까요? 돈만 날렸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우리나라 보물을 놓치셨어요. 생막걸리로 바꿔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 비싼 콤부차도 안 됐는데 막걸리가 되겠어? 하시며 고개를 갸웃하셨죠. 하지만 2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사님, 이게 진짜 우리나라 보물이에요. 소화도 좋아지고 변비도 싹 사라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기운이 넘친다고 칭찬했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생막걸리는 콤부차나 케피어와 비교해 뭐가 다를까요? 먼저 콤부차를 살펴볼게요. 콤부차는 발효된 차로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설탕 함량이에요. 시중에 파는 콤부차 중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아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콤부차는 가격이 비싸고 매일 마시기엔 경제적 부담이 크죠. 다음으로 케피어는 어떨까요? 케피어는 발효된 유제품으로 단백질과 유산균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케피어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유제품이라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죠. 반면 생막걸리는 어떤가요? 생막걸리는 콤부차나 케피어에 비해 훨씬 저렴해요. 마트나 동네 양조장에서 3,000원에서 5,000원에 구할 수 있으니 매일 마셔도 부담이 없죠. 게다가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소화, 면역력, 피로 회복에 골고루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의 유산균 함량은 콤부차보다 월등히 높고 케피어와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찌꺼기에 집중된 유산균과 효소는 장속 유해균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탁월하죠. 제 어머니도 94살까지 건강하셨던 비결이 바로 이 생막걸리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막걸리는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아. 제 환자 73살 최만식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캐피어를 사보려다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생막걸리를 시작하셨죠. 박사님, 이게 훨씬 싸고 맛도 좋네요.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요. 하시며 동네 양조장 단골이 되셨다고 웃으셨어요. 생막걸리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로 우리 몸에 익숙한 쌀로 만들어져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콤부차나 케피어는 외국 음료라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막걸리는 우리에게 친근한 맛이죠.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생막걸리를 고를 때 지역 양조장의 제품을 찾아보세요. 대량 생산된 것보다 신선하고 첨가물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또 생막걸리는 저녁 식사 후 200ml 마시면 콤부차나 케피어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외국 음료 대신 우리 전통 막걸리의 힘을 믿어보세요. 이 한 잔이 장 건강, 소화, 활력을 선사할 거예요. 자, 이제 생막걸리의 효능과 비교까지 알았으니 한 가지 더 궁금하시겠죠? 마실 때 뭘 조심해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 섭취 시의 주의사항과 음식 궁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저녁 식탁에 생막걸리 한 잔을 올려놓고 어떤 안주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파전 한 접시 아니면 두부 한 모? 이제 생막걸리의 효능과 마시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한 잔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는 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생막걸리는 유산균과 효소가 가득한 건강식이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약과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막걸리를 마실 때 주의할 점과 최고의 음식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지켜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3살 최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어요. 생막걸리가 좋다는 제 말을 듣고 저녁에 마시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처음엔 파전, 곱창 같은 기름진 안주와 함께 드시다 속이 불편해지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박사님, 막걸리가 좋다더니 왜 속이 더 더부룩할까요? 알고 보니 약을 먹은 직후에 기름진 음식과 막걸리를 함께 드신 거였어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막걸리는 약처럼 마셔야 해요. 안주도 가볍게, 약 시간도 조정해야죠.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두부와 삶은 채소로 안주를 바꾼 뒤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2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안심하고 마셔요.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요. 그 미소 아직도 기억나네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파전, 튀김, 곱창 같은 음식은 맛있죠. 하지만 이런 안주는 소화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생막걸리의 유산균과 효소는 장을 깨끗이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기름진 음식이 그 효과를 가로막는 거예요. 대신 두부, 삶은 채소, 견과류 같은 가벼운 음식을 추천드려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키고 삶은 브로콜리나 당근은 소화를 돕죠. 견과류는 오메가3이 있어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제 어머니는 생막걸리와 함께 삶은 고구마나 호두 몇 알을 드셨어요. 저는 이게 속도 편하고 몸도 가볍다고 하시며 94살까지 건강을 지키셨죠. 두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간, 심장, 혈압, 당뇨, 약을 복용하신다면 생막걸리와 함께 마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뇨약과 알코올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고 혈압약은 알코올과 상호작용해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 환자 75살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엔 약을 먹은 직후 막걸리를 드셨다가 어지럼을 느끼셨어요. 박사님, 이게 왜 이래요? 하시길래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라고 했죠. 약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막걸리는 저녁 식사 후 3시간 뒤에 마시도록요. 그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와요.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생막걸리를 마실 때 안주는 소량으로 천천히 드세요. 막걸리 200ml에 두부 한 조각, 삶은 채소 한 줌이면 충분해요. 또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면 위에 부담이 덜 가죠. 만약 약을 드신다면 막걸리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생막걸리의 효능을 극대화해 줄 거예요. 제 환자 78살 김영수 할머니는 두부와 호두를 안주로 삼아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박사님, 이거 마시고 속이 너무 편해요. 손주들 밥 챙겨주는 게 즐겁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벼운 안주와 함께 생막걸리를 즐겨보세요. 이제 주의사항과 음식 궁합까지 알았으니 생막걸리를 더 특별하게 즐길 방법이 궁금하시죠? 생막걸리는 그냥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레시피로 변신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로 만드는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꿀, 과일, 계피로 맛과 건강을 더하는 비법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 생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부드러운 막걸리와 함께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 그리고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떠오르시죠? 이제 생막걸리의 효능, 고르는 법, 마시는 법, 주의 사항까지 알았으니 이번엔 이 막걸리를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생막걸리는 그냥 마셔도 훌륭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재료를 더하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멋진 음료로 변신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막걸리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레시피들은 여러분의 저녁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0살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할머니는 불면증과 피부 건조로 늘 불편해 하셨어요. 밤에 잠을 설쳐 아침이면 피곤했고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어요? 물을 때마다 속상하셨죠. 어느 날 병원에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박민준, 잠도 안 오고 피부도 푸석푸석하니 기운이 없어요. 저는 생막걸리를 권하며 작은 팁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녁에 막걸리에 꿀 한 숟가락 섞어 드셔보세요.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웃으시며 술에 꿀을 넣어 그게 무슨 맛이야?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이거 마시고 기분까지 좋아져요. 잠도 잘 오고 피부도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좋아한다고 기뻐하셨어요. 첫 번째 레시피는 막걸리 꿀입니다. 생막걸리 200ml에 꿀 한 숟가락을 살짝 섞어 보세요. 꿀의 부드러운 단맛이 막걸리의 톡 쏘는 맛과 어우러져
마치 디저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항균 작용으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단, 설탕이 섞인 꿀이 아니라 순수한 토종 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막걸리와 신선한 과일이에요. 딸기나 블루베리를 삶아서 막걸리에 넣으면 향긋한 칵테일이 됩니다.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의 유산균과 만나 피부와 면역력을 더 튼튼히 해주죠. 세 번째는 막걸리 계피입니다. 생막걸리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따뜻한 향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계피는 혈당 안정에도 좋아 당뇨 걱정이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이 레시피들은 만드는 법이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막걸리에 가끔 계피를 뿌려 드셨어요. 저는 이거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하시며 94살까지 건강을 지키셨죠. 제 환자 75세 이양숙 할머니는 딸기 막걸리를 좋아하셨어요. 박민준, 이거 마시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졌다고 해요.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져요. 하시며 동네 마트에서 딸기를 사오시는 게 일상이 되셨다고 웃으셨어요. 이 레시피들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과정 없이 집에 있는 것들로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일이나 꿀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막걸리에 유산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레시피를 만들 때 생막걸리를 살짝 데우면 40도 이하로 유산균이 더 활발해져요. 전자레인지 대신 손으로 잔을 감싸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또 과일을 넣을 땐 신선한 걸 사용하고 계피는 한 꼬집만 뿌리면 충분합니다. 이 레시피들은 저녁 식사 후 2분 삶은 채소 같은 가벼운 안주와 함께 즐기면 더욱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생막걸리에 꿀 한 숟가락이나 딸기 몇 개를 더해보세요. 그 한 잔이 건강과 행복을 함께 선물할 거예요. 이제 생막걸리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레시피까지 알았으니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죠. 생막걸리는 마시는 것뿐 아니라 피부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의 찌꺼기로 만드는 특별한 피부 케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드럽고 환한 피부를 위한 이 비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건강을 챙기는 기쁨을 이제 충분히 느끼셨죠?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심지어 맛있는 레시피까지 알게 되셨으니 이쯤에서 막걸리의 매력은 다 끝난 것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오늘은 생막걸리에 숨겨진 보물 찌꺼기로 피부까지 관리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술로 피부 관리라니 그게 가능해? 하실 분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50년 의학 경험과 환자들의 변화를 보며 확신했죠. 찌꺼기는 마시는 것뿐 아니라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부드럽고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들으시면 버리던 찌꺼기를 보물처럼 아끼게 되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손과 얼굴에 거친 피부 때문에 늘 속상해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 왜 이렇게 까칠해?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죠. 어느 날 병원에서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박민준, 비싼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그대로예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비싼 크림 대신 찌꺼기를 써보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 하얀 가루 같은 걸 피부에 바르라고요? 그게 되겠어?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제가 찌꺼기 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일주일에 2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이게 진짜 맞나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예뻐졌다고 해요. 손주들과 손잡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찌꺼기가 피부에 이렇게 좋은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찌꺼기는 생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 효소, 비타민의 결정체예요. 이 유산균과 효소는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찌꺼기의 풍부한 젖산은
천연 보습 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연구에 따르면 발효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제 어머니도 94살까지 곱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셨는데 가끔 찌꺼기를 손에 발라 마사지 하신 덕분이었죠. 저는 이건 피부에도 약이다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찌꺼기로 피부 관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찌꺼기 팩입니다. 생막걸리 병을 흔들어 찌꺼기를 소량 덜어낸 뒤 거즈나 마스크에 붙여 얼굴에 올려놓고 15분 정도 두세요.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피부가 부드럽고 환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각질 제거제로 활용하는 거예요. 찌꺼기에 꿀 한 방울을 섞어 얼굴이나 손에 부드럽게 문지른 뒤 씻어내면 각질이 말끔히 제거돼요. 세 번째, 손 보습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찌꺼기를 손에 발라 10분 정도 마사지한 뒤 씻어내면 손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제 환자 12세 최영희 할머니는 찌꺼기 팩을 일주일에 2번 하셨어요. 박민준, 피부가 이렇게 매끈해질 수가 있나요? 손주들이 자꾸 제 손을 만져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찌꺼기를 피부에 바른 뒤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발효 성분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니 햇빛에 노출되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찌꺼기는 신선한 생막걸리에서 덜어낸 걸 사용하고 사용 후엔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끈적임이 남으면 피부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죠.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과 이 찌꺼기 팩을 할 때 꿀이나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섞으면 보습 효과가 더 커져요. 이 방법들은 비싼 화장품 없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찌꺼기를 조금 덜어내 피부에 발라보세요. 거울 속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생막걸리로 피부까지 관리하는 법을 알았으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으시죠? 이 모든 걸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까? 그리고 그런도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 습관을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비법,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막걸리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잔을 들며 건강을 챙기는 법, 찌꺼기로 피부를 빛나게 하는 비법, 그리고 꿀이나 과일로 맛과 건강을 더하는 레시피까지. 이 모든 걸 집에서 비싼 약이나 화장품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저는 50년 의학의 길을 걸으며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생막걸리 한 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소화, 면역력,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잔의 힘을 믿어보시겠습니까? 제 환자 82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소화불량과 피로로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드셨어요. 손주들이 찾아와도 할머니 왜 맨날 피곤해라며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러다 생막걸리를 저녁에 200ml씩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찌꺼기까지 챙겨 마시고 가끔은 꿀을 섞어 드시며요. 석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환한 웃음은 잊을 수 없어요. 박민준,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요즘 손주들과 시장도 다니고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할머니의 그 미소,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시작해 보세요. 단, 라벨 확인 잊지 마시고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오늘 배운 걸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생막걸리를 고를 땐 냉장 보관, 무감미료, 유통기한 14일 이내를 확인하세요. 둘째, 저녁 식사 후 200ml 찌꺼기까지 챙겨 마시세요. 셋째, 기름진 안주는 피하고 두 분 삶은 채소 같은 가벼운 음식과 함께 즐기세요. 넷째, 꿀이나 과일로 맛을 더하거나 찌꺼기로 피부 관리까지 해보세요. 이 네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그 작은 막걸리 병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의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장강 모로 감사우리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마셔봤는데 속이 편해요. 같은 짧은 이야기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관절 통증을 잡아주는 특급 비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뻐근한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과 함께 다시 만나요.